이번에는 집합의 연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합들을 어떻게 이제 연산하는 거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합집합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집합에서 합집합을 모두 합한다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 자 이렇게 모든 원소를 쓰시고요.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 합집합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부르는 방법은 A or B라고도 부릅니다. A or B. A 또는 B라고 이렇게 불러도 얘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A 또는 B 집합 이렇게 불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요. 또는 뭐 이거를 뭐 A 컵 B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뭐 컵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A 컵 B.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는이라는 용어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건 선택사항을 준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A 집합의 원소에도 좋고요. B 집합의 원소에도 좋고, 그 다음에 둘 다 돼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라는 거는 이게 A 꼬도 되고 B 꼬도 되고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들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A 컵 B 이렇게 하면은 X라는 이 대표 원소는요, A 꼬도 되고 B 꼬도 되고 동시에 다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의 성질이 있는데요.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 포함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B 안에 A가 있는 거죠. 그러면 A 합집합 B. 그러니까 A랑 B랑 합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원소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모두 다 원소들을 포함하는 이 관계는 뭐가 된다? B 집합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B랑 A랑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A가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때 A 합집합 B. A와 B의 모든 집합을 다 통틀어서 뭐가 된다? A 집합이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거꾸로 해서 가는데 여기 별표 치시고요. A랑 B랑 합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좋겠죠. A 집합이 있고요. 컵 B라는 거는 그러니까 합집합이죠. A 집합도 B 집합도 모두 다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해 주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이 모두 포함되는 이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두 다 담았더니 B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B가 범위가 더 크겠죠. A보다. 왜 다 담았는데 B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반대로 A 합집합 B를 A라 그랬는데 다 담았는데 A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A가 B보다 더 큰 범위를 가진다. 포함한다. A가 B를 포함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공집합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A랑 합집합 공집합을 하게 되면 자 모두 다 담았습니다. A 집합도 담고 공집합도 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 집합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걸 담으면 A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을 합집하면 A 집합이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요. 당연히 A가 이 합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는데요. 요 안에 뭐가 들어간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빗금친 부분이 A 합집합 B죠. 그 안에 A가 있기 때문에 이 A는 이 A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B도 B라는 집합도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교집합 보겠습니다. 교집합은 뭐냐면은 이 교자가 공통된다는 의미거든요. 교차된다. 근데 이 뭐냐면은 A 집합에도 속하고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B 집합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이룬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A 캡이라고 합니다. 캡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캡 B 이렇게 있고 대부분 그냥 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럼 A 교집합 B는요. 이 대표 원소가 X가 A 거 그리고라는 건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동시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OR처럼 뭐 선택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A만 되고 뭐 B만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동시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 그리고 B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교집합 영역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 하나는 A이거나 B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뭐다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나와 있죠.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 뭐가 있어요? 2하고 5 여기도 2하고 5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집합의 성질도 별표를 하시고요. 꼭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A하고 B가 있는데 B가 A를 포함합니다. 자, 다시 B가 A를 포함합니다. 그럼 A 교집합 B 했을 때 당연히 공통 부분은 이 공통 부분은
A가 되겠고요. 반대로 A가 B를 포함한다. A가 B를 포함했죠. 그럼 그때 A 교집합 B는 뭐가 된다? B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A 교집합 B가 A라고 거꾸로 돼 있죠. 역이죠, 역.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A 교집합 B가 A래요. 그럼 A와 B를 공통으로 했는데 그 자체가 A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즉 그림을 그리게 되면 B랑 A랑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다는 거죠. 어디? 이 색칠한 영역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 안에 뭐가 있다? A가 이렇게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B 집합 안에 A가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A라 그러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바깥쪽 요 부분의 영역에 원소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요건데요. A 교집합 B예요. 그럼 반대로 되겠죠. 여기는 A 안에 뭐가 있다? B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공집합 A와 B의 공통 부분이 어딨냐?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A와 A의 공통 부분은 서로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어디? A와 B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여기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어디 안에 포함될까요? A의 원소의 일부분이겠죠. 일부분이니까 포함된다라고 볼 거고요. 당연히 B란 집합 안에도 어떻게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질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제 10 몇 번이지? 16번, 15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시오 돼 있는데 A, B는 나와 있는데 C는 안 나와 있으니까 C 같은 거는 조건제시법보다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하는 게 좋겠죠. 12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1, 2, 3, 4, 6, 12 총 6개겠죠. 6개. 자, 6개고요. A 합집합 B입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볼게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A는 3, 5, 7이고 B는 5, 6, 7, 8입니다. 그러면 두 개 동시에 들어있는 건 5와 7이 있겠죠. 5와 7, 5와 7. 그러면 3은 포함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B는 5, 7이 있으니까 6, 8이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A 합집합 B는 원소를 중복해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3, 5, 6, 7, 8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다고 봅시다. 교집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교집합. 그럼 C가 1, 2, 3, 4, 5, 6, 10이고요. 1, 2, 3, 4, 6, 10이고요. B는 5, 6, 7, 8입니다. 그럼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6밖에 없죠. 그러면 5, 6, 7, 8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럼 여기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니까 공통 부분은 바로 여기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B 교집합 C는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B 합집합 C입니다. 그럼 B 합집합 C를 먼저 구해보면 B 합집합 C는 요게 1, 2, 3, 4, 5, 6, 7, 8, 12가 되겠죠. 와, 많다. 그럼 여기랑 이제 교집합 A를 한다는 거죠. 여기랑 교집합. 공통 부분 A와 공통 부분 뭐 있나요? 봤어요. 그러면 A와 공통 부분이 이제 뭐 있냐면 A는 3, 5, 7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공통 부분의 집합은 여기에 공통 부분의 집합은 가로치고 여기 3 있고 5도 있죠. 그 다음 7도 있죠. 3, 5, 7 그냥 어떻게 A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입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니까 A하고 B하고 교집합은 아까 보셨다시피 5하고 7, 여기는 3, 여기는 6, 8이군요. 그럼 교집합은 5, 7이죠. 그러면 5, 7이랑 합집합 뭐 한다? 12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0이겠죠. 그럼 여기 이제 합집합이니까 1, 2, 3, 4, 5, 6, 7, 12. 아,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집합이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B합 B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A가 있고 A 교집합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A하고 B를 이렇게 잡고요. A가 이제 ACD가 있는데 A 교집합 B가 CD가 있네요. 그러면 A는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요. 근데 A 합집합 B는 요 전체죠. 요 전체입니다. A도 있고, B는 없네요. 그럼 B도 있어야 되니까 합집합 있는데 여기 B가 있어야 되고요. C는 여기 있고요. D는 여기 있고요. E는 없죠. 그럼 E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합집합 B는 요 집합, 모든 집합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요 모든 집합의 원소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A, C, D, B, E 이렇게 맞춰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뭐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란 집합은 C, B, D, E 원소로 나열할 때는 그냥 맙대로 써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십니다. 항상 옳은 거라는 거, 옳은 거라고 하면 항상의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즉 거짓된 경우가 없다. 이게 거짓된 경우가 없다. 항상 맞다는 거는 거짓된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A 합집합 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라는 집합은 당연히 어디에 포함될까요? 여기에 포함되겠죠. A 합집합 B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죠. 이런 식으로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이거 근데 이게 맞을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A 안에 이제 B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도 맞긴 맞는데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 합접 B가 항상 얘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짓된 경우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옳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항상 옳다, 옳지 않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레가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A 교집합 B가 있습니다. 교집합 공통 부분이죠. 그럼 얘가 B 안에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즉 A와 B가 있습니다. 그럼 A와 B의 공통 부분은 여기겠죠. 그럼 여기가 B 집합에 포함되냐? 요 색칠한 건 여기 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 A 교집합 B가 A입니다. 그러면 A와 B의 이렇게 보십니다. 교집합은 A와 B의 공통 부분을 끄집어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끄집어냈더니 공통 부분을 끄집어냈더니 A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B 안에 A가 있겠다. 공통 부분 다 끄집어냈는데 그러면 B 집합 안에 A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요거도 틀렸다. 그 다음에 B 안에 A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죠. 그럼 이때 A 교집합 B는 B가 아니고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A 합집합 공집합은 이걸 다 썰어 넣었죠. 썰어 넣었으면 얘가 그냥 A 집합이다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서로소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혹시나 우리가 이제 정수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대수에서 얘기하는 뭐가 있냐면 숫자에서 얘기하는 서로소가 있습니다. 서로소. 숫자에서 얘기하는 서로소는 집합의 서로소랑 틀립니다. 숫자의 서로소랑 집합의 서로소 틀립니다. 그런데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숫자의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얼마인수? 최대 공약수가 1인수입니다. 1인 두수를 우리가 서로소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하고 103하고 안 나눠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소라 그러고요. 집합의 서로소는 이제 개념 자체 틀립니다. 서로소는 공통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뭐다? 전혀 공통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소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통된 원소가 없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소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분 갈게요. 두 집합이 있는데요. A 교집합 B가 2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 A 값, B 값 구하라는데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교집합이라 그러면 A와 B의 공통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들은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2하고 4인데 여러분 A 집합에는 2는 있죠. 그럼 얘가 4가 있어요? 없어? 없죠. 그러면 A-1이 4가 되면 되니까 A는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하고 4가 없죠. 2하고 4가 없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B가 커요? B 플러스 2가 커요? 당연히 B 플러스 2가 크죠. 2가 커요? 4가 커요? 당연히 4가 크죠. 그러면 B가 얼마야 된다? 2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B 플러스 2가 4,
B가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또 이제 2,5죠. 그럼 공통으로 뽑아놨을 때 5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4가 5겠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A제곱은 A제곱은 1이니까 A는 뿔마 1입니다. 자, 그런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둘 다 되냐 안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으시면 여기 2, 여기는 4. 그 다음에 1을 넣으시면 5가 되고요. 만약에 A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0, 4, 1이 됩니다. 그럼 공통 부분이 2가 5가 되려면 A가 당연히 얼마 돼야 되겠어요? A가 1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19번입니다. 서로소인 두 집합인데요. 그러면 x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인데 자 소수는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1은 소수가 안 들어갑니다. 2부터입니다. 2, 3, 5, 7 이렇게 넘어가죠. 2, 3, 5, 7. 그럼 이제 여기와 서로소인 곳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통집합이 없다는 공통 원소가 없다는 겁니다. 즉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x바 x는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니까 1, 3, 5, 7, 9니까 b는 일단 탈락입니다. 왜? 3하고 7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니까 2, 4, 6, 8 얘도 탈락입니다. 2가 있죠. 그 다음 d는 4하고 8이 여기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d는 서로소 누구랑? a와 서로소라는 겁니다. a 집합과 그 다음에 2라는 건 1, 4, 6인데 1, 4, 6 없죠. 그래서 d와 2가 뭐다? 서로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 넘어가면은 자, 두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A 교집합 X가 X다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보십니다. A 교집합 X를 했는데 A 집합 안에 X가 있을까? 아니면 X 집합 안에 A가 있을까?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 안에 X라는 집합이 포함된다. 즉 X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A 교집합 B가 합집합했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라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합집합을 했어요. 합했다고요. 모두 다 쓸어 넣었더니 여기 쓸어 넣었더니 X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 안에 A 교집합 B의 원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봅니다. A 교집합 B라는 거는 뭐 있어요? 4, 5, 6이 있죠. 4, 5, 6.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4, 5, 6, 4, 5, 6. 그럼 여기가 4, 5, 6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X는 필수적으로 4와 5와 6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X는 요거 보니까 아까 위에서 공통 부분을 뽑아냈더니 공통 부분 A의 공통 부분 A와 X의 공통 부분을 뽑아냈더니 X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X라는 영역이 A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X는 4, 5, 6을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다. 됐죠? 4, 5, 6을 반드시 가지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뭐 이제 여기도 이제 주의.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데 계속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애들이. 그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여기 집합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부분집합의 개념을 쓴다. 아까 앞서 두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 A의 부분집합 4, 5, 6을 반드시 가지는 A의 부분집합.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아닙니다. 집합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총 A가 6개가 있죠. 그럼 6개 중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거 3개를 빼주시면은 2의 3승이니까 총 몇 개다? 8가지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조금 어렵죠. 26번 조금 어려운데 26번 조금 어려운데 A가 1, 2, 3이고 B가 1, 2, 3, 4, 5, 6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잘 보십시오. A 교집합 X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개수가 두 개라는 거죠. A와 X의 교집합이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여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B 교집합 X가 뭐가 되냐면 X가 된다는 겁니다. 오, 이 말이 되게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했다 그러면 공통 부분을 뽑아내는데 X가 된다. 아, 그러면
x는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x는 b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러니까 b와 x가 있는데 이런 관계가 되어야 공통부분이 x가 된다는 거죠. x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이제 집합의 개수인데, 자, 보십시오. 1, 2, 3이 요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해야 되겠죠. A 교집합 B가 뭐가 있겠습니까? 1, 2가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2, 3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3, 1인 경우도 있겠죠. 뭐 3, 2 했고요. 2, 1, 1, 3 다 있겠죠. 그럼 이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왜냐하면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은 A 교집합 X가 B가 아니죠. X가 B를 치우겠습니다. X 고치겠습니다. X가 지금 어떤 집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위에 것만 보시면 이제 끝납니다. X는 B의 부분집합인데요. 이렇게 교집합 했을 때 1, 2가 나온다 그러면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되겠죠. B의 뭐다? 부분집합. 그래서 2의 6 빼기 2승이니까 2의 16승 16개. 그럼 여기도 똑같겠네요.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16개. 여기도 16개. 그래서 총 몇 개다? 48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실수했다. 이거 실수했다. 이거 하나만 이제, 잠깐만요. 이거 실수했다. 뭐냐면은, 이거 실수할 뻔했다. 여기에서 빼기 1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라 그러면은, 요거 3은 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3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이 3개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8개.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여기 나머지 하나의 원소는 뭐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기 때문에 총 몇 개다? 24가지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이 있는데 여집합과 차집합 요것만 좀 하면 요 뒤에 집합의 연산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여기만 조금 잘 넘어가시면 집합은 되게 쉬워요. 끝납니다. 끝나. 그래서 다음 시간 한 번만 더 하게 되면은 집합의 연산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명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금방 되는 파트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